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시와 외교부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국민외교 열린 캠퍼스의 일환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주변 대사관과 연계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글로벌 문화와 경제교류, 국제정세, 그리고 문화정책 등을 소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자리를 옮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집트 문명과 역사에 대한 탐방 시간을 패널분과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집트인 나다라고 합니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관람하러 왔는데요. 정말 설레고 이집트 역사와 문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갈 시간이라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2019년부터 미국의 브루클린 박물관과 협업해서 고대 이집트 문명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영국에서 이집트학 및 상형문자를 전공하셨다고 들었고 현재도 상형문자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집트 전문가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오늘 이집트 문명 탐방 또 이집트인인 나다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전시실의 유물들은 고대 이집트의 사후 세계와 또 부활에 대한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물들은 바로 관, 그리고 미이라, 그리고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들, 또 사후 세계의 가이드북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네, 사자의 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전문적인 이야기로 탐방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서 유물들을 살펴보고 또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럼 우리가 전시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첫 번째 보시게 될 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동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4후 세계의 왕의 오시리스 아닐까요? 정답 맞습니다. 네, 4호 세계의 통치자인 오시리스 신이신데요. 혹시 이렇게 보시면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거는 왕관인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왕관인데요. 이 왕관은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상징이 복합되어 있는 왕관이고요. 아테프라고 불리우는 왕관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 한번 보실래요? 꽃갈 모자처럼 생겼죠? 네, 이것은 바로 상이집트를 상징하고 있는 왕관인데요. 옆에 보면은 깃털이 두 개가 왕관 옆에 딱딱 붙어 있죠? 정의와 질서의 여신인 마하트 여신이 고대 이집트 문명에 존재했습니다. 이 여신의 상징이 바로 깃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바로 이 타조 깃털이 하 이집트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상하 이집트의 심볼이 이렇게 딱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밑에 꼭 뿔 같은 거 안 보이시나요? 뿔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것은 바로 전쟁의 승리, 그리고 목축, 그리고 아문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상징을 딱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동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미라관에 가서 그 숨겨진 비밀을 빨리 알 수 있으면 안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 미라관일까요? 맞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토티리데스 님의 관 앞에 저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토티리데스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이게 그리스식 이름을 우리나라 말식으로 소리 값으로 바꿔서 발음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사실은 토트 신과 오시리스 신을 합친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토트 오시리스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네, 토티리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나다님께서 굉장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관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하고요. 자, 보시지만 이렇게 3단으로 나누어져 있죠. 맨 밑에 하단을 보시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미이라가 바로 안치되어 있는 관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맨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토티 리데스의 관 뚜껑입니다. 자, 그러면 저 관 안쪽으로 조금 가까이 가서 우리 자세히 토티 리데스의 비밀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드디어 토티 리데스 님의 관 앞에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데요. 좀 엄숙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세히 보시면 이 관의 머리 부분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탕카문 관에서 많이 보게 된 네메스라고 불리우는 파라오만이 쓸 수 있는 두건이 있었는데 이 왕을 상징하죠. 또 주군이의 권위, 신과 함께 되었다. 라는 상징을 내보이는 이렇게 수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다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신과 동급이 된 주군이의 수염은 이렇게 둥글게 구부러져 있고요. 현존하는 신이죠. 통치하는 파라오의 수염은 이렇게 쭉 뻗은 직선 모양의 수염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토티르데스의 관에 이렇게 수염이 많이 부서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부서진 부분이 동그랗게 굽어져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슴에 보시면 이렇게 가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이 가슴 장식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누트 여신이 바로 하늘의 여신인데요. 날개를 쫙 펴고 관의 주인을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제3 혼란기 때부터 등장하게 된 이 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발밑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꺼운 발판이 있어요, 그렇죠?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그 발판에도 이제 신의 모습들이 많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근데 26왕조에 들어서 아주 독특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토트리데스 가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박스들이 있죠. 요것이 바로 26왕조 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잘 보시면 신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비어진 공간을 채우는 아마천도 집어넣고 집도 집어넣고 많은 것을 집어넣는데 이 아마천을 못 부분에 채워넣는 기법은 22왕조 때까지만 쓰였어요. 그리고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이 미이라의 시대를 살펴봤더니 26왕조 때뿐이 아니신 거예요. 놀랍죠? 깜짝 놀라셨죠? 네. 네, 그래서 이 26왕조 때의 관 안에 그 전때에 계셨던 이름 모를 어떤 분이 미이라가 안치되어 있었던 거죠. 깜짝 놀라셨죠? 비밀 드디어 알게 됐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 항상 고대 이집트인들 왜 미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제가 다음 전시실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관 앞으로 딱 왔는데요. 이 관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여기 부분에 파, 스바, 캣 앤 이펫라고 쓰여져 있네요. 상당히 긴 이름인데요. 그분들은 상형 문자를 자음밖에는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모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이름은 우리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4개의 장기 항아리 기억나시죠? 자, 나다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소신들이 여기 그려져 있네요. 여기. 시청자들이 보시면 저희가 짰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나다님이 아주 한눈에 맞춰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 봤던 임세티 병의 수호신이셨죠. 두 번째 하피, 우리 폐 보호하는 수호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두아무테프, 위를 보호해주는 신이고요. 자, 네 번째 조금 긴 이름을 가진 케베세누에프, 우리 장기를 보호해주는 신이셨어요. 자, 이 신들이 이렇게 관 밑에 쫙 그려져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 긴 이름을 가진 파, 세바, 캣, 앤 이페트, 이 분을 보호해주는
4, 5세기에 가서 이 중요한 장기들을 영원히 사용하고 살라고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22왕조 시대에 역시 제3 혼란기에 속하는 시대인데요. 아까 봤던 26왕조 토티르데스님의 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는 것과 누트 여신이 이렇게 하늘의 여신이 펼쳐져 있는 모티브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까는 굉장히 빽빽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 덕에 있는 그 구멍은 네. 혹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수염이 들어가야 할 그런 구멍일까요? 네, 나다님 역시 학습이 빠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오시리스 신을 상징하고 4, 5세기의 신성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바로 수염이 이렇게 꽂혀져 있었을 텐데 구부러져 있을까요? 직각일까요? 구부러져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신성성을 뜻하는 신의 상징으로 수염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을 것 같네요. 네. 여기 발 밑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시면 여기 우리 오시리스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 오시리스 신의 부인 여신이 이시스, 네, 아이시스, 이시스라고 불리우는 여신인데요. 이 이시스 여신의 자매신으로 넵티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넵티스, 아이시스 여신은 고대 이집트 장례 예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오시리스 신이 신이지만 몸이 연례동강이 나서 죽었을 때 이 몸을 모두 모아서 다시 부활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세 분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인인 아이시스 여신, 그리고 자매신인 넵티스 여신이 지금 이렇게 발밑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구퉁이 잠깐 보시면 여기 꼭 까만색 강아지 모양처럼 생긴 그림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저승사자이시자 미이라를 만드는 주신인 아누비스 신이세요. 그래서 두 자매신 그리고 또 중요한 아누비스 또 4개의 장기 항아리 신들이 있어서 이 관의 주인이신 분은 아주 그냥 네, 보호를 신들로부터 받아서 4, 5세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게 된 것이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집트인 나다님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전시관에 와서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전문적으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전시관 안에서는 제가 설명해드렸던 관과 오시리스 동상 이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주옥 같은 고대 이집트 유물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오셔서 고대 이집트 문명의 아름다움과 긴 역사를 배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단이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이집트 보물들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오늘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이 알게 된 거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고대 이집트 문명 탐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